최근 리플이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는 비상기업령이 터졌고 11월 5일에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출시 불발, 12월 6일에는 리플의 대표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크립토 차례 선임 실패, 12월 9일에는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다는 양자 컴퓨터 칩까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 이슈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15년 전에 쓴 백스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우려가 진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의 취임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힘입어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에 반해 리플은 비트코인만큼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주된 평가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함에 따라서 리플의 가장 큰 재료 중 하나가 소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리플과 별개의 코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 오히려 리플코인의 사용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에 선점하던 코인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와 같은 반응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섞여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헤더, USDC, BNB 코인 등이 있죠. 이들은 주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용도로 사용되는 코인들입니다. 그에 반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간의 송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죠. 그래서 최근 리플에서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사만 봐도 코인 거래소 출신이 아니라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사람이 영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번에 출시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간의 송금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쟁자도 없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중요한 정보 오류가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리플 코인과 완전히 별개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별개의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스템상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리플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즉각적으로 일부는 리플 코인의 매수에, 그리고 나머지는 소각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리플의 수요와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드릴 내용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가 있을까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이상 수요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트럼프의 성향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트럼프의 성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죠. 특히나 경제에 대해서 절대 패권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제 패권을 확보하는데 방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이죠. 현재 미국이 경제 주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달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행한 달러는 페트로달러 체제로 인해서 모든 무역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이 아니더라도 달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러를 비축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 이자를 주는 미국 채권으로 매수하죠. 그러면 미국은 그 수익으로 부채를 발행하며 다른 나라들 물건을 사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회수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미국은 현재의 경제 주권을 가지고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미국 무역 의존도가 77%입니다. 이에 따라 취임하지도 않은 트럼프가 캐나다의 관세를 높인다는 얘기가 나오자 곧바로 캐나다의 총리가 직접 트럼프를 찾아오는 일도 발생했죠. 이 내용만 들으면 미국이 완벽한 경제 패권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럽연합이 있는 거죠.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간의 송금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 간의 송금은 곧바로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거치게 되죠. 스위프트는 국제은행통신협회의 약자로 200여 국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협회입니다. 현재는 국제금융거래의 코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사주고 글로벌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위프트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거래 데이터들을 스위프트가 자연스럽게 독점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스위프트가 유럽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힘이 센 유럽연합에서 권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트럼프는 스위프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표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빠른 송금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스위프트가 가진 힘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리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미 상당한 수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주요 은행들은 물론이고 중동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아시아의 일본은행들, 심지어는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던 중국까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이 정도까지의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BS 60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켜봐달라. 그러면 리플은 기대에 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따라서 제 구독자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점차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난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충격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파동 이후에는 이론대로 조정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고 강세장의 비율과 형태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플랫 파동이 충격파동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3파 연장을 예측할 수 있었죠. 거기에 더해 2파가 자주 완성된 618에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측대로 3파 연장 파동을 만들어냈죠. 임펄스 이후의 조정 파동이 강세장 형태의 복합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임펄스보다 훨씬 길게 지속된 복합 조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임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최소한 리플의 가격이 1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3파 연장의 비율인 3.236과 역사상 최고점이란 저항을 맞고 횡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횡보가 지속되다가 고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리플을 잡으신 분들은 일정량을 들고 리플의 매수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조정파동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플의 매수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저점에서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 패턴이 완성된 다른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패턴이 완성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배집하는 쪽, 흔히 말하는 박스권 형성되고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돌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신호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필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고 있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57,000% 상승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고 있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에 다른 코인들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50,000%, 많이 가면 10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0%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0,000%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장에서는 관심받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7448-0073 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영상에서 말한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차트 분석을 왜 했냐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트 분석한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불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7448-0073번으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